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7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는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 스마일은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리틀백님의 시황과 투자해법, 부동산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상계엄 사태, 탄핵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거래는 계속 되었다. 이미 집 한 사람들도 사야 된다. 정치적 이슈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 분위기와 대출 환경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따가 본론으로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일단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면 내년 1월달 다음 달에 이렇게 지금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의사결정을 갖다가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특히 불광 5구역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광 5구역 분위기를 제가 커피챗에서 발췌해서 좀 말씀드리면 대조 1구역은 프리미엄이 지금 4억 이상이고요. 비싼 편이다 보니까 불광 5구역으로 많이 문의가 오고 있고요. 매물이 나오는 대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관처가 나오고 난 이후로 지금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또 GTX-A가 개통을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D-21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19일로 이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GTX-A 개통하면 불광 5구역이 이제 아마 불광 5구역이 들어올 때쯤 되면 이제 삼성역 정차도 이제 되기 때문에 또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바로바로 거래가 되고요. 25평은 제일 저렴한 매물이 프리미엄 3억에 권리 가격이 1억 2천, 그리고 33평 배정 매물은 프리미엄 3억 5천에 권리가 1억 6천 2백. 주인이 주인 전세로 5천만 원 살아준다고 하니까 투자금이 또 적다고 합니다. 이 매물 다음은 바로 프리미엄 3억 9천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감스님들 중에서 불광 5구역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 스마일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코코님께서 서울타워에 그 화장실 조망이 끝내준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갔더니 서울역이라고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는 게 있어서 서울스테이션 1900년도에 경성역으로 개장되었고 1905년도 남대문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3년에 다시 경성역으로 바뀌었고 1946년에 강북 1주년을 맞아서 일제강점기에 명칭인 경성부를 서울시로 칭하기로 한 서울시 헌장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서울역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하루 평균 9만여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철도의 중추 간선 노선인 경부선과 경의선의 시 종착역으로 경부선 서울역은 종착역인 부산역까지 거리가 441km 정도 지금 떨어져 있고요. 경부고속철도는 408.5km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감사 스마일이 왜 서울역을 이야기 드렸냐면 GTX-A가 이제 21일, D-21일이면 GTX-A 서울역이 또 개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에다가 KTX까지 그리고 이제 GTX-A까지 6개 정거장이 아마 이제 환승이 되고 아마 이제 평균 이제 하루 평균 9만여 명이 아니라 10만여 명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서울역이 재탄생이 된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실제로 서울 그 타워, 남산 서울 타워에 가서 N타워라고 또 불리는데 거기 가서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360도로 서울을 갖다가 다 보면서 물론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완벽한 조망은 안 되었지만 확실히 외국인들이라든지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 N타워를 갖다 찾는 이유를 알 수 있었고 겨울에 가지 마시고 날 좋은 날 한번 또 가서 서울 N타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아이뉴스 24의 이수연 기자님 기사 이 상황에 누가 집 사나요?
부동산 시장도 계엄 쇼크다. 제가 이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날 공교롭게 제가 새벽에 잠을 많이 깼는데 저는 새벽에 잠을 깨더라도 스마트폰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잠을 잘 잤는데 아침에 이제 5시 40분쯤에 눈을 떠서 이제 뉴스를 틀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걱정과 염려가 또 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또 이 또한 또 지나간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수연 기자님이 시작하는데요. 이 상황에 누가 집 살까요? 부동산 시장도 계엄 쇼크. 앞서서 제가 리틀백님의 커피챗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부동산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났지만 12월 4일 날 밤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시황을 갖다가 분석해 봤을 때 부동산 거래는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물론 이 시장 내 불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런 상황에서도 또 내 집 마련이라든지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고요. 저는 금융 환경, 대출 환경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막 내 집 마련을 서두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 6시간의 비상계엄이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잔뜩 얼어붙게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시장 관망세가 커진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악재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또 이야기를 살펴드리면 지코노미의 전문가 시장 전망,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질 듯 하다라고 또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의원님께서도 뭐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또 거래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적 상황이 안정돼야지 수요자의 심리가 안정되고 매수세도 살아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가 되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환율이 뛰면서 건설 원가가 오르고 분양가가 또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에 건설 원자재 수입 가격과 유가가 오르면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또 분양가를 끌어올려가지고 부동산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또 작용한다고 설명을 했고 더 나아가서 또 신축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신축 공급이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있으면서 또 윤수민 의원님께서는 채권 시장의 영향이 커지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장 영향은 또 제한적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전문가분들은 계엄령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또 이어져 가지고 정치 혼란이 장기화가 되는 경우를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오늘 저녁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결정이 되게 되면 또 다시 이야기를 또 드리기로 하고요. 윤재 팀장님은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은 짧게는 반년, 보통은 3년가량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 이슈에 일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전국 혼란이 길어지고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분명한 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커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걸 갖다 미리 점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 스마일 생각은 부동산 거래는 지금 당장 뭐 활발하게 되지는 않는 그런 시장이지만 내년 1월 달쯤에 어찌됐든 간에 거래는 될 것이다. 그리고 집한 사람들도 있고 금리 인하 분위기까지 같이 맞물린다고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하고 대출 환경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인 거라든지 이런 계엄 사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보다는 이런 실제 우리가 삶에 미치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추가적으로 오윤섭님의 칼럼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서울 신축발 전세난이 시작된다. 이 정말 오윤섭님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정말 오윤섭님의 부동산 가치투자 책은 정말 소장해서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탄핵 정국으로 치달으면서 내수 침체가 더 악화될까 걱정이 되지만 실기한 금리 인하도 25년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될 것이고요.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해서 가계대출이라든지 사업자대출 또 기업대출 금리가 하락해야 될 것이다. 11월 거래량이 10월 증가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번 주 오윤섭님의 부자노트에서는 25년 상반기부터 서울 신축발 전세난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통상 전세난은 전세값이 2년 전보다 10% 이상 오른 경우 또 전세 대라는 20% 이상 상승한 경우로 말하는데 25년에 입주 6년 차로 전세 계약이 대거 도래하는 서울 신축을 대상으로 전세값을 조사해 보았더니 23년에 이어서 25년에 재계약할 경우에
2년 전보다 전셋값이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25년 전세 재계약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난을 2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9월 입주했던 고덕 그라시움 84 타입이 입주한 지 4년이 되는 23년 하반기에 전셋값이 7억 5천 이상이었는데 현재 전셋값이 8억 5천. 근데 2년 뒤인 25년 하반기에는 현재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최소 1억 원 이상 전셋값을 올려줘야 됩니다. 19년 2월 입주했던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도 23년 상반기에 전셋값이 5억 원 안팎이었는데 현재 전셋값은 6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25년 상반기에 재계약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1억 원 이상을 또 올려줘야 됩니다. 또 19년 1월 입주했던 답심리 파크자이라든지 19년 2월 입주했던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11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14억 5천이다 보니까 3억 이상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25년 상반기 이후에 전세 재계약 시점에 신축 전세값은 2년 전보다 최소 10% 이상,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따라서 재계약을 앞둔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거나 집주인 실거주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전세 입장에서는 25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난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출 규제로 전세금을 올려주기 힘드니까 하급지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지급하는 반전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그래서 23년 입주해가지고 25년 재계약이 돌아오는 초신축의 경우 전세난을 뛰어넘어서 전세 대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전세난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임대인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임차인분들은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에다가 지난번에 빠슈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개포동에 이야기를 했는데 4년 전에는 전세값이 7, 8억이었는데 지금은 10몇 억이고 현재는 16억, 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프라인 세미나 때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이런 분들이 일단 서울에 진입할 수가 없고 또 초신축 아파트를 살아보았기 때문에 신축의 이런 또 편리함이라든지 생활의 이런 윤택함을 누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구축 아파트로 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더 선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윤섭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10억 원대였는데 현재 16억 원까지 무려 60%나 상승했고, 따라서 세입자 대부분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하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만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뒤에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둘러야 된다라고 감사스마일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서울에서 신축을 중심으로 25년부터 전세난이 시작될 건데 내년 상반기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장이 끝나면 서울 전세값은 입주 물량 급감으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리틀백님이 3월에 아마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방송을 갖다 보셨던, 그제 제 방송을 보셨던 감스님들은 만약에 이 이야기가 좀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한 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전세난은 이제 서울권 신축에서 부축으로 또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거고요. 전세 물량 공급원인 다주택자는 줄어들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 안정에 기여했던 경기 남부권 입주 물량은 또 내년 3분기부터 급감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25년에서 26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이전 대비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택지 개발지구 입주 물량은 2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 등이 일부 남았지만 고갈되고 있고, 더욱이 인천 입주 물량은 서울 전세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하남, 교산이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 입주는 아무리 빨라야 창릉 천마을도 28년, 교산 같은 경우 29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조금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윤섭님께서 해주셨고, 아마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탄핵이 되고 25년 봄에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또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오윤섭님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더 표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은 23년 단기 바닥에 계약했던 세입자들이 2년간
전세값 상승으로 적극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시장에 신규 전세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25년 상반기에는 신규 전세 물량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전세 물량 고갈로 매물 잠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과거 역전세가 왔던 98년이라든지 04년, 09년 이후 1년이 지나면 전세난이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전세 대란이 왔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난은 10% 이내지만 20% 이상 폭등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전세 대란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점 구간보다 2년 뒤 전세값이 20% 이상 폭등했기 때문에 23년 역전세난은 25년 이후에 전세난과 전세 대란으로 바뀔 것이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과 역대급 입주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서울권은 전세 대란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어서 전세값 상승이 2, 3개월 뒤에 매매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이런 귀중한 인사이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결론을 드리면 제 이야기를 믿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인섭님의 이 부자노트 칼럼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25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 행사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정말 서울에서 이제 전세를 신축에 산다라고 하시면 강남이 아니더라도 이제 거의 9억에서 10억 그리고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전세의 시장에 우리가 직면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전세금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반전세로 해서 전세금하고 또 월세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결론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물론 탄핵이라든지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정말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스님들, 특히 감사 스마일 찐팬분들은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도와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0분까지는, 왜냐하면 제가 100명이 저에게 한꺼번에 전화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능력껏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100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도 거래는 계속 되었고, 비상계엄이든 탄핵이든 집이 판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상황이라도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집을 또 매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셔야 되고, 각자가 이런 인사이트를 잘 공부하시고 또 채워나가셔야 되고, 만약 이런 것들이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직접 현장에 임장도 가보시고 부동산 공부를 갖다가 손에서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감사 스마일을 믿고 저랑 같이 내 집 마련 포함해서 갈아타기, 그리고 부동산을 갖다가 똘똘한 한 채에서 머물지 마시고 똘똘한 두 채 전략으로 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도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정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